최강 게으름뱅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비 박사는 아주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아주 쓸모있는 물건들을 많이 발명하여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요. 매일 일만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냥 놀아야지. 거비 박사는 신나게 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거비 박사는 실험실 문 앞에 안내문을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명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매일 뒹굴거리며 먹고 자고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거비 박사는 집에 금세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심지어는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거비 박사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지요. 나 대신 집안일을 할 로봇이 있어야겠는걸? 거비 박사는 뭐든지 척척 대신 해줄 로봇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청소나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양치질도 해주고 발톱도 깎아주면 아주 편하겠군. 상상을 하던 거비 박사는 얼굴 가득 덩글벙글 만족스러운 웃음이 지었습니다. 거비 박사는 바로 실험실로 뛰어가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거비 박사는 컴컴한 밤이 되어도 말없이 계속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뒤 드디어 거비 박사는 로봇을 완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척척하는 로봇이라서 척척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비 박사는 척척 로봇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았습니다. 척척 로봇은 정말 무엇이든 척척 해냈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하군. 완벽해. 거비 박사는 척척 로봇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거비 박사는 실험실 문 앞에 다시 안내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발명 안 합니다. 거비 박사는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껏 놀 수 있겠다. 척척 로봇은 항상 거비 박사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언제든지 거비 박사가 시키는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말이지요. 다음날 해가 높이 뜬 뒤에도 거비 박사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척척 로봇은 침대로 와서 거비 박사에게 옷을 입히고 조심스럽게 하나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들렁 코를 골던 거비 박사는 그제야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거비 박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자 척척 로봇은 얼른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척척 로봇은 거비 박사에게 세수와 양치질도 시켜주었습니다. 거비 박사는 그저 얼굴을 내민 채 눈을 감고 입만 벌리면 되었습니다. 척척 로봇은 말을 할 순 없지만 거비 박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거비 박사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척척 로봇은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척척 로봇이 열심히 쓸고 닦자 거비 박사의 집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척척 로봇은 식사 때마다 주방에서 뚝딱뚝딱 요리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은 거비 박사가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척척 로봇은 음식을 떠서 거비 박사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척척 로봇이 만든 음식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거비 박사는 척척 로봇을 만들기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거비 박사가 점심을 모두 먹자 척척 로봇은 거비 박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배가 부른 거비 박사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거비 박사가 쿨쿨 자는 동안에도 척척 로봇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그릇들을 말끔하게 씻어놓고 또다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척척 로봇이 뭐든지 해주자 거비 박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거비 박사는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척척 로봇이 생기자 전보다 자그마치 5배나 몸집이 커졌습니다. 이제 거비 박사는 척척 로봇이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비 박사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때 마침 척척 로봇은 물건을 사러 갔기 때문에 집에는 거비 박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비 박사는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도둑이 든 것을 알면서도 잡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거비 박사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척척 로봇은 온통 뒤집어진 집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척척 로봇은 거비 박사를 깨워 물어보지만 거비 박사는 귀찮다는 듯이 돌아눕고는 계속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척척 로봇은 집 주위를 뱅뱅 돌며 돈을 훔쳐간 도둑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멀리 도망가지 못한 도둑을 금세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척척 로봇은 잡은 도둑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척척 로봇이 도둑을 잡았다는 소식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텔레비전과 신문사의 기자들이 척척 로봇을 발명한 거비 박사를 인터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뚱뚱해진 거비 박사를 보고 무척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비 박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 게 아닌가요? 기자들은 거비 박사의 집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거비 박사에게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고 운동이 부족해서 고혈압과 심장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도 큰 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왜 그런 것인지 물어보았지만 거비 박사는 귀찮아하다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척척 로봇이 다가와서 손짓으로 의사에게 무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비 박사를 침대로 옮기는데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떨어뜨렸다고? 의사가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자 척척 로봇은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비 박사가 세상에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거비 박사에게 병원으로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걷지도 못할 만큼 뚱뚱해진 거비 박사를 태울 수 있는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비 박사의 커다란 몸이 차 문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죠. 심지어는 집 문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어내고 헬리콥터로 거비 박사를 옮겼습니다. 헬리콥터로 거비 박사를 옮기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모습을 자세히 찍어 텔레비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거비 박사는 놀림감이 되었지만 화를 내기도 귀찮은 듯 계속 쿨쿨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헬리콥터에 매달려 따라가며 큰 소리로 거비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비 박사님, 어쩌다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신 것인지 말해주세요. 거비 박사는 장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비 박사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거비 박사를 깨우지 못한 기자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비 박사가 헬리콥터에 실려가며 정신없이 자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공중에서 잠이 든담. 우와, 저 살 좀 봐. 돼지보다 뚱뚱해. 돼지보다 더 뚱뚱해.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거비 박사를 최강 게으름뱅이라고 놀렸습니다. 거비 박사는 겨우 병원에 도착해서 자세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거비 박사에게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비 박사님은 약도 먹어야 하고 먹는 것도 많이 줄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거비 박사는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의사는 마침 수박별에서 온 더부유 박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부유 박사는 척척 로봇의 프로그램을 거쳐 거비 박사의 운동시키게 했습니다. 척척 로봇은 매일 아침 일찍 거비 박사를 깨웠습니다. 거비 박사가 일어나기 귀찮아한다면 간지럼도 태우고 엉덩이도 철썩 때리고 침대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척척 로봇이 등살에 거비 박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척척 로봇은 여전히 거비 박사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거비 박사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거비 박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거비 박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단 오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척척 로봇은 거비 박사가 많이 먹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감시했습니다. 여러 달 고생한 끝에 거비 박사는 예전 같은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거비 박사가 느끼기에도 몸이 훨씬 가뿐해진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거비 박사님. 이제 진짜 건강해지셨어요. 당장 퇴원하셔도 된답니다. 의사의 말에 거비 박사는 기뻐했습니다. 척척 로봇 모두 내 덕분이야. 거비 박사를 바라보는 척척 로봇도 왠지 뿌듯해 보였습니다. 거비 박사가 다시 건강해졌다는 소문을 들은 기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거비 박사님, 퇴원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비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스스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마음대로 부지런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비 박사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본 척척 로봇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비 박사에게 자신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버려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 것이죠. 거비 박사는 스스로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정리하고 차곡차곡 가방에 쌓았습니다. 척척 로봇이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자 거비 박사는 직접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내가 할게. 거비 박사는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기자들이 말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걷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요. 콧노래를 부르며 앞장서는 거비 박사의 뒤를 척척 로봇이 뒤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거비 박사는 아주 부지런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뮤는 현 실험실에 가서 열심히 연구와 실험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도 날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거비 박사의 생활은 아주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거비 박사 집에서는 더 이상 척척 로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척척 로봇은 도대체 어디에 간 걸까요? 척척 로봇은 양로원에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양로원에 거비 박사가 척척 로봇을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건강 양로원 게시판 도와드려요. 척척 로봇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척척 로봇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척척 로봇아, 도와줘서 고맙다. 척척 로봇을 만든 거비 박사는 정말 훌륭해. 양로원에는 척척 로봇과 거비 박사를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척척 로봇은 정말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게으름뱅이 탈출 작전 1. 내가 만일 거비 박사처럼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발명가라면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은가요? 왜 그런 발명품을 만들고 싶은지도 말해보세요. 2. 척척 로봇에게 할 일을 미루고 뚱뚱해진 거비 박사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3. 내게도 척척 로봇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척척 로봇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고 싶은가요? 왜 그런지도 말해보세요. 내가 제일 귀찮고 게으르게 행동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가장 하기 싫은지도 말해보세요. 5. 게으른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생각해보고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거비 박사가 아주 놀라운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림을 보고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이야기해보세요. 끝!